윗대를 잡기엔 꼰대가 될까 걱정이고, 그렇게 안 하기엔 남들한테 휘둘리는 게 너무 싫습니다. 제가 성격상 독불장군 끼가 조금 있어서 그럴지도요. 오재희님은 개인적으로 잡고 계신 기준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그 기준은 어떻게 잡으셨나요? 제가 독불장군처럼 구는 게 있어요. 유두리와 배려와 선악의 구분은 다르다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를 합시다. 트랜스젠더 또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를 여자를 좋아하고 라는 판단의 기준은 저는 옳지 않다라는 게 저의 명확한 기준이에요. 제 아들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 가면은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도 있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도 있고 결혼도 할 수 있다라고 교육을 해요, 요즘에는. 근데 저는 분명히 얘기해요. 그거는 올바르지 않다.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는 거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게끔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저의 가치관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오는 행복이라던가 그걸로 인해서 오는 어떤 이점들이 많다라는 어떤 저만의 확고한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제 아들도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았으면 하는 저의 기준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를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만났다라고 해요. 그럼 그 사람 앞에서 이걸 굳이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야, 너가 잘못됐어라고 저는 굳이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좀만 친밀함이 있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신뢰하고 뭔가 고민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뭐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때 가서 기분이 나빠도 서로 감정이 상해도 회복될 수 있는 어떤 관계가 형성된 상황이라면. 그런데 어떤 내 도덕적 가치나 주관이 옳다 함으로 인해서 그걸 그 사람한테 막 어떤 폭력적으로 주입하는 건 배려가 없고 되게 무례한 거죠. 그 사람만의 어떤 사정이 있을 거잖아요. 이것도 뭐 썰이 많아요.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해왔는데 타고나서 그런 거다, 아닌 거다, 아니면은 상처에 의한 거다, 아닌 거다 라는 얘기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향이 있다라도 하더라도 저는 그 선택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보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면 비슷한 예가 남자들은 다 성욕이 엄청나잖아요. 다 야동 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욕구를 참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면 여자를 여자로서 보는 게 아니라 많이 봤을 경우에 뭔가 도구로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가고 그리고 시야적으로도 뭔가 또 문제가 있고 그런 어떤 저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을 제 아들한테 교육을 하고 그리고 어릴 때 그런 것들을 잡아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근데 그거를 뭐라 그럴까 이제 굳이 꺼내지 않죠. 사람들 앞에서. 근데 그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기준은. 그 얘기했다가 제가 욕먹은 게 있죠. 딩크족 보고 이기적이라고 했다가 엄청 욕먹었는데 사실 이기적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딩크족만 이기적인가요? 다 이기적이지 사람이. 그런데 제가 굳이 그 얘기를 꺼냈던 이유는 뭐냐면 기분 나쁠 거 알았죠. 욕먹을 거 어느 정도 알았는데 이렇게 욕먹을 줄 몰랐죠. 근데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런 행동을 하는 동기.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다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고 뭔가 이제 사회가 다 문제가 있고 나라가 문제가 있다라는 어떤 분위기가 있는데 너무 그 딩크족 유튜버들이 애 안 낳는 게 자랑인 듯한 얘기하는 게 좀 싫었던 거예요. 근데 그 동기를 가만히 보면 오직 내 가정이라는 그것만 보는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꼰대가 되고 욕먹고 이상한 사람이 되었죠. 제 취지는 그거였거든요. 아니 애를 낳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다 사회적으로.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마음을 아파하고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로 생각을 해야지. 핵이 원자로가 터졌으면 해안에 방류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당장에 할 일은 없지만 최소한 그거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마음의 문제를 삼고 뭐 내가 구체적인 행동을 안 하더라도 뭐가 올바른 건지에 대한 어떤 생각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나 몰라라 하는 건 좀 이기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에 그리고 추후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실제로 인구 절벽과 엄청난 부양해야 되는 과정이 왔을 때 우리 어른들이 노력은 했지만 해결하지 못한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거는 너네 문제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보이는 거죠, 저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위에 어른들은 어떤 우리들에게 뭔가를 좋은 걸 남겨주기 위해서 노력한 어른들이 있거든요. 독립투사도 그렇고 그런 어떤 이점들이 우리에게 온 건데 그걸 애를 낳으라고 할 수는 없죠. 전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같이 마음 아파하고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이제 욕먹는 어떤 요소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저는 꼰대죠. 독불장군이고. 근데 그러면 이거를 내 기준을 바꾸냐? 안 바꿔요.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애 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뭐냐면 개인주의 성향으로 가고 나라는 요소로만 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어른들이 뭐 한마디 하면 다 꼰대가 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정말 얘기하지만 저는 애 나라는 게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근데 이 어떤 전반적인 주의가 페미니즘도 그렇고, 페미니즘 극단적으로 하는 애들이 보면 윤석열 당첨됐을 때 출산율 0%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애 안 날 거다라고 가잖아요. 이런 어떤 요소가 뭐냐면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어떤 무언가가 됐기 때문에 복수할 거야. 이 사회가 헬조선이기 때문에 이 사회가 망가지는 상관없어. 애 안 날 거야 라는 어떤 방향점으로 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인위적인 거죠. 근데 저는 누군가는 고쳐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나 하나 바뀌는 게 너무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제 주위에는 다둥이 가족이 진짜 많아요. 3명, 뭐 4명, 2명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 분명한 게 뭐냐면 저희 가정이 한 역할을 했다라고 봐요. 저희가 4명 놓고 키우잖아요. 그러면은 다 말은 안 하지만 위안을 삼아요. 아니 저 가정은 넷 낳고도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데 뭐 우리도 할 수 있겠지 뭐 이런 가정도 있는데 라는 어떤 암묵적인 모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향을 줘요. 진짜로 되게 세요.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 그리고 저 대학 지방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나의 대학을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내 대학을 좋게 봐요. 이게 되게 중요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애 많아서 행복해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 명을 낳던 안 낳던 그 가정에 어떤 다 사정이 있고 나름의 다 이게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그릇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고. 근데 우리가 왜 그걸 판단하고 싸우고 이런 게 뭔가 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적을 했다는 건 뭐냐면 그 동기가 이기적이었기 때문이에요. 나 애 안 낳아.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 그 시작점이 너무 이기적이라고 저는 보였던 거예요. 낳고 안 낳고의 행위를 저희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가 이 사회가 그지 같고 나라가 그지 같으니까 이런 나라에서 애 낳는 게 당연한 거고 니네 나라 니 윗세대가 문제야라고 하는 전반적인 이 어떤 뭐랄까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게 저는 이 동기가 굉장히 이기적이다 라고 보여줬고 누군가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와 동시에 유튜브에 어그로를 끌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오지게 욕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이렇게 뿔적으로 안 구부려? 라고 얘기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옳아요. 그 동기가 잘못됐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제가 계속 뭐 싸워도 보고 막 추해져도 보고 하면서도 영상을 안 내리는 이유예요. 왜 이렇게 고집적이야? 저는 그 기준이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려는 필요하죠. 근데 영상에 좀 배려 없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과를 했어요. 미안하다. 너무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뭐 안 먹히죠. 이미 저는 나쁜 놈이 됐으니까. 다만 그건 있어요. 누구라도 제 기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문제가 됐고 제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 저는 고칠 의향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납득이 안 돼요. 진짜로. 납득이 안 되는 거를 저보고 뭐 고집이다라고 얘기하면 뭐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 누군가 와서 저를 설득해 주신 분이 단 한 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 바꾸는 거예요. 정말 제가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고집적인 것 같지만 제가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되게 빨리 시인해요. 저 영어 못해요. 모르는 거는 같이 검색해서 봐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쉽지 않냐면 10년차 경력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뭐냐면 제가 뭔가를 아는 사람처럼 얘기하는 입장이에요. 제가 상담에서. 근데 여기서 뭔가 모르고 실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는 건 뭐냐면 제가 의지적으로 내 모르는 거랑 제가 잘 못하는 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는 걸 아는 척 하는 것도 좀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직은 그렇다. 고집불통인 모습이 저도 있다. 솔직히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적인 기준, 넘어가지 않아야 될 기준에 대해서는 고집을 펴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지만 항상 뭐냐? 배려 속에서 나오면 그 사람 입장 속에서 어떤 주장들이 나오고 그런 장이 펼쳐진다면 그런 고집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배려가 전제 조건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옳기 때문에 이거를 폭력적으로 쏟아부으는 거는 옳지 않다. 그거는 저의 생각입니다.